그럴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근원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믿음. 내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가족만큼은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제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고 신뢰감을 주고 사랑해주셨어요.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땐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우리 가족을 보면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에도 이러한 가치를 중시했어요. 남편이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여자고 6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결혼한 케이스랍니다. 그런데 최근 제 마음을 너무나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많이 업고 다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어릴 적부터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집이 풍요롭고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잘 키우겠다고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며 살아오셨다는 걸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엄마의 노력에 부응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삶을 자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얼마 뒤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말했죠. 거기에다가 나이도 있으셔서 디스크 수술하시는 김에 여러 다른 검사들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보름 정도는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오신 흔적이 이번 허리 디스크와 각종 잔병 치레로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불효인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6살인 아들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제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 사실을 친정엄마도 아셨기에 이해해 주셨지만 제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네요. 또 하필 그 당시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였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허리 좀 어때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대요? 엄마 보러 가고 싶은데 지금 애 때문에 사정이 안 돼서 남편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바로 갈게요. 눈물 날 것 같네 진짜. 우리 엄마 일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아픈 내가 가지도 못하고 내가 불효녀예요 정말. 아이고 딸 아니야.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 딸 신경 쓰지 말어. 오늘은 수술 자리가 없어서 내일 수술 받기로 했어. 오늘은 무통주사 맞고 진통제 먹었어. 내일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손주 면역력 안 좋아서 여기 데려오면 안 돼. 걔까지 아프면 골치 아프다. 우리 엄마 또 본인 아프면서 내 걱정하는 거 봐요. 내가 애를 낳아보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는지를요. 나는 지금 애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허리 아픈 채로 나 키워 돈도 벌어. 정말 살면서 제가 갚겠습니다. 내일 수술 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고맙다. 그런데 엄마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특별한 게 아니야.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 우리 딸 아무 걱정 말고 잘 있어. 우리 곧 만나자.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예쁜 우리 딸 언제나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게 엄마를 위한 거야. 친정엄마는 아프신 와중에도 끝까지 제 편의를 봐주셨어요.
심지어 제 걱정까지 해주셨죠. 이런 엄마의 꽉 찬 사랑 속에 살다 보니 가족은 언제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답니다. 저는 엄마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육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육아고 집안일이고 집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겠죠. 아이랑 놀아주는데 계속 친정엄마 걱정에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제가 이렇게 보호받던 존재였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은 내가 다 큰 성인인데도 친정엄마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아이는 울상인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엄마 슬퍼? 엄마 왜 울어? 엄마 괜찮아? 엄마 울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아들, 엄마 슬퍼 보여?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외할머니가 허리가 아야아야 하셨대. 그래서 엄마가 외할머니 보고 싶어서 그래. 외할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잘해주시지? 외할머니도 우리 아들 보고 싶은가 봐. 우리 나중에 외할머니 다 나으시면 보러 가자. 그러던 중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닦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 장난감을 사서 오셨더라고요. 아들은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항상 잘해주셔서 그런지 그날도 아들은 시어머니 방문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남편 출장 가서 집에 저희 둘밖에 없어요. 내가 갑자기 왔지? 내가 언제 내 아들 보러 오니? 우리 손주 보러 오지. 친구들이랑 약속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손주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이 시장에 있더라고. 그래서 주려고 왔다. 아, 어머니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좀 계세요. 목마르세요? 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갑자기 오신 시어머니였지만 아들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장난감을 사오셨는데 어쩌겠어요. 환영해드렸죠. 여름이다 보니 집에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등등 맛있는 과일들이 마침 넉넉하게 있어서 주방으로 과일을 준비하러 갔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오신 장난감을 보여주시며 놀아주고 계셨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데 오늘따라 친정엄마가 더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의 시어머니에 맡기고 주방에서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네요. 친정엄마가 나를 위해 썰어주셨던 과일, 친정엄마가 저랑 아들 보러 놀러 오셨던 날들, 친정엄마랑 수다 떨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며느라, 무슨 일 있니? 과일 썬다는 애가 왜 이리 등이 굽었어? 그리고 한숨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쉬어? 뭐 걱정거리라도 있니? 남편이랑 싸웠어? 어머니, 제가 한숨 쉬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이번에는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하신대요. 친정엄마 생각하느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뭐? 사돈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 그럼 친정엄마 보러 가봐야지. 당연히 걱정되지. 왜 못 가고 있니? 남편이 출장 가서 제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아들 면역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가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 태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통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하고 하루 이틀 만에 태어난다 하는데 저희 엄마는 많이 심각하시기도 하고 나이 때문에 다른 검사도 하셔야 해서 좀 오랫동안 입원해 계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병원에서는 최대 어느 정도 병원에 계셔야 한다니. 너 가 있는 동안 내가 손주 좀 봐주고 있으면 어떨까? 어머님 정말요? 어머니 바쁘시니까 제가 생각도 못했죠. 병원에서는 친정엄마가 최대 15일 정도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 4일 후면 남편 출장에서 돌아오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어머니가 봐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 우니? 아이고, 내가 봐줄게. 가족 좋은 게 뭐니?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집에 있으면서 손주 밥 해주고 같이 자고 그럴게. 아들 출장에서 돌아와도 내가 여기 있지 뭐. 아들 출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 보름 정도로 알고 있으마. 우리 손주도 할미랑 같이 있는 거 좋지? 할미가 장난감도 멋진 걸로 사줄게. 정말 할머니? 너무 좋아. 엄마, 할머니랑 있을래. 할머니 제일 좋아. 할머니 최고.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시어머니께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답니다.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며 희생해 주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또다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고맙더라고요.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 아들이라 어디에 맡기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디를 나가든 저만 따라다니는 아이였거든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서 우는 아이인데 친할머니를 원래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랑 단둘이 있어 본 적은 없는데 흔쾌히 좋다고 해줘서 아들에게도 그날따라 더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리고 연말에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항상 가고 싶으셨던 하와이 여행 제가 꼭 돈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남편 회사 통해서 예약하면 쉽게 항공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꼭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가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보름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은 공항에서 일을 해요. 공항 사무직이죠.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꼭 올해 어떻게 해서든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약속이 항상 많으세요. 그런데도 흔쾌히 저희 집에서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한 모습을 보니 역시 나 결혼 잘했다. 이게 가족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를 보러 가는 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밥이나 옷 챙김 같은 것도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참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14일, 그러니까 딱 2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친정엄마를 간호하면서도 생각보다 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잘못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들은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시는지 등등 여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초반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매일매일 연락했어요. 어머니 잘 계시죠? 저는 엄마 병간호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어머니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하시네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들은 잘 있죠? 저 보고 싶어 하진 않나요? 밥도 잘 먹죠? 그럼 얘야 걱정 말아라. 우리 손주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러니? 손주도 항상 웃으며 잘 지내네. 그리고 나도 잘 지낸다. 집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간호 잘해드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하마.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남편도 이제 출장 갔다가 곧 집에 돌아올 테니 어머니 한시름 놓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제가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어머니.
아들도 시어머니도 잘 지낸다는 통화를 얼마나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신다는 말씀 들으니 괜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친정엄마 간호에 집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입원하신 지 열흘 정도 때부터는 친정엄마 친구분들도 병문안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들도 잘 있겠지 싶어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엄마 상태가 열흘 정도 되기쯤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병원에서는 보름 정도 걸릴 거라 했는데 10일, 11일 지나자 점차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친정엄마 친구들이 많이 오신 덕분인지 친정엄마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친정엄마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공항 일이 워낙 바쁜 것도 있고 집에 아들이랑 시어머니도 계시니 아마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처음 병원에서 예측했던 날보다 친정엄마는 하루빨리 퇴원하실 수 있으셨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집에 하루 먼저 가게 됐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할까 했어요. 이제 곧 집에 간다고, 엄마가 일찍 퇴원하셨다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말을 할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들도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겠어요. 육아가 쉬운 일도 아닌데 육아의 집안일까지 저를 반가워할 가족들의 표정을 그리며 저까지 덩달아 신이 나더군요. 그래서 동네 빵집에 들렸습니다.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추천받아 샀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한 판이요. 그리고 동네 꽃집에 들러 가장 화려하고 예쁜 꽃을 샀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셔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시면 분명 기분이 더 좋아지실 뿐이죠. 재밌죠? 동네 문방구에 가서 우리 아들 줄 장난감도 샀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파랑색 캐릭터를 좋아해요. 크게 소리나고 멋있는 장난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금살금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깜짝 방문을 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들도 더 반가워할 것 같았거든요. 띵동 띵동 3번 정도쯤 눌렀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초인종에 반응이 없더라고요. 당황했죠. 살짝 현관문에 귀를 대봤어요. 근데 안에 인기척도 없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다들 나가셨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 웬걸 아들이 혼자 현관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표정은 어둡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들 앞에 주저앉았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왜 여기 혼자 앉아있어? 친할머니랑 아빠는 어디 가시고 여기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울상이야 얼굴이? 울었어 우리 아들? 엄마 속상하게 얼른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은 주눅든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꿎은 가방만 만지고 있었어요. 입술은 축 내려가고 어깨는 말리고 힘이 없는 아들을 보니 집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나? 아니면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혹은 누가 위급한 일이 생겼나 등등 이 어린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갈 리 없는 가족들을 떠올리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사실 친할머니가 나한테 가방을 싸라고 했어요. 방에서 꼭 필요한 것들 가방에 전부 다 넣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 올 테니 여기 얌전히 있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방을 싸라고 했다고? 공항? 공항이면 남편 회사인데 그곳을 왜 가셨지? 정말 무슨 일 있으신가? 등등 여러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아들이 메고 있는 가방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은 작은 가방이 빵빵해질 정도로 물건을 많이 넣은 것 같았어요. 성인인 제가 봐도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6살짜리 꼬마가 끙끙대고 그걸 메고 있다니. 아들의 가방을 황급히 벗겨주며 말했죠. 아들, 가방에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가방 무거우니 얼른 내려놔. 엄마 속상하게. 지금 어디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들고 있어? 허리 아프잖아. 외할머니 허리 아프셔서 수술한 거 알지?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 아들, 내려놔 얼른. 아들이 가방에 뭐를 넣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지퍼를 열어 하나하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물건들을 그때 꺼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돋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엄마가 하루빨리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우리 아들이 현관 앞에 혼자 앉아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들 가방 속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어디 이사가? 무슨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뒀어? 칫솔, 치약은 또 왜 넣었어? 엄마가 갑자기 웃음이 나네. 우리 귀여운 아들. 아들 짐은 그냥 일반적인 놀러가는 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 이사가는 사람처럼 모든 생필품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느낌이 순간 이상했지만 다른 것들도 봐야겠다 싶었어요. 장난감, 인형, 간식거리 등등 이것저것 꺼내보다가 제가 노트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노트 속에서 우연히 종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어른 글씨로 적힌 종이였어요. 아들 공책에 이런 필체가 있을 리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종이를 주워서 읽어보았죠. 그 종이에는 우리 집 주소, 매매 가격, 웬 부동산 이름, 계약일자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부동산 계약 날짜는 바로 내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써있는 글의 맥락을 읽어봤죠. 그러니 어렴풋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집 매매와 관련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차 싶었어요.